나는 행복을 믿지 않는다. 적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행복, 늘 웃고 긍정적이고 매일이 감사로 가득한 그런 상태는 말이다.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착각이다. 나는 80여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신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인간은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60대를 넘긴 사람에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아마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이제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행복이란 게 있기는 한 걸까? 그냥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으면 되는 건가? 맞다.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누군가 그것을 인정해 주길 기다렸을 뿐이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가,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지 않던가? 마치 당신은 아직도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던가? 나는 오늘 당신에게 말하려고 한다. 당신의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이 피곤한 것도, 외로운 것도,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도 모두 정상이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부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힘든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말한다. 젊을 때처럼 조급하지 않고 욕심도 줄고 세상을 너그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고 손주도 보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오히려 더 힘들다. 더 외롭다. 더 서럽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 회사에 갈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는다. TV를 켜도 젊은이들 이야기뿐이다. 뉴스를 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자식들은 바쁘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고 그마저도 몇 시간 있다가 간다. 전화를 해도 아버지,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듣는다.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가? 건강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만 한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나 요즘 혈압약 먹는데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나? 그런 이야기만 반복된다.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롭다. 왜일까?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다. 세상이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이다. 퇴직하면서 명함이 사라졌다. 그 명함이 곧 당신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당신은 그냥 오씨 아버지, 오씨 남편, 오 아파트, 오동 사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구조적 문제다. 나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운동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원한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강하다.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다. 주말도 없이 일한다. 가족도 제대로 못 돌본다. 왜?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언젠가는 편해질 거라고,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어떤가? 욕망은 조금씩 줄어든다. 몸도 마음도 예전만 못하다.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는다. 이루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 이제 그냥 건강하게만 살자. 자식들 짐이 되지 않게만 살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권태가 온다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 하루가 길다. TV를 켜도 재미없다.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된다. 휴대폰을 보지만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뭐라고 말하지 싶어서 그만둔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욕망을 버리고 권태를 받아들여라.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권태를 받아들이라니. 하지만 잘 들어보라. 권태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권태는 단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일 뿐이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다. 일을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성과를 내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다. 쉬면 불안했다. 나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 나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60대는 다르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했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벌었고,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문제는 당신이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한다고, 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놀지만 말고 뭐라도 하세요.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왜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권태는 더 이상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이부 인간관계에 대한 냉정한 통찰.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픈가?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친구, 동료, 이웃. 그들 중 몇 명이 진짜 당신을 이해했는가? 몇 명이 당신의 편이 되어줬는가? 몇 명이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줬는가? 아마 손에 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것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줬을 것이다. 부모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형제는 당신과 경쟁했다. 배우자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자식은 당신을 귀찮아했다. 친구는 필요할 때만 찾았다. 왜 그럴까? 당신이 운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당신이 부족해서? 아니다. 이것은 기대의 문제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아프다. 그래서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추워진다. 외롭다. 다시 가까이 간다. 또 찔린다. 이것을 반복한다. 끝없이 반복한다. 인간관계가 바로 그렇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과 가까워진다. 특히 가족, 배우자,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나를 위로해 주기를,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내 말을 들어주기를,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당연하지 않은가? 가족인데, 부부인데, 부모 자식 간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자식은 연락도 잘 안 한다.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보고 간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빨리 끊는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휴대폰만 본다. 배우자는 이제 남이나 다름없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다. 각자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본다. 가끔 말을 걸어도 응, 그래 같은 대답만 돌아온다. 친구들은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한다. 건강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 당신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말하면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당신은 상처받는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왜 나만 이런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들도 자기 삶에 바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이다.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고통이 있고, 그들만의 욕망이 있고, 그들만의 한계가 있다. 자식은 직장일로 힘들다. 육아로 힘들다. 돈 문제로 힘들다. 그래서 당신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배우자도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 더 이상 당신을 돌볼 에너지가 없다. 친구들도 각자 자기 문제로 바쁘다. 당신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줬으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가끔은 나를 먼저 생각해줬으면, 그것은 당신의 욕구일 뿐이다. 그들의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진다. 이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의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했다. 배우자가 당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 친구가 당신의 편이 되어 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실망했고, 상처받았고, 외로워졌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자식이 효도할 것이라는 기대,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친구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 그 모든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아라. 그렇다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적당한 거리. 너무 가까워서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 너무 멀어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거리에서 당신은 덜 아프고, 덜 실망하고, 덜 외로워진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이제 자식이 당신을 돌봐줄 차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식은 자기 삶에 바쁘다. 당신을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쁘다. 직장, 육아, 부부관계, 경제적 부담.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그러니 기대를 낮춰라.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해도 괜찮아. 명절에 못 오면 어때? 건강하게만 살아. 나는 나대로 살고 애들은 애들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진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서운하지 않다. 오히려 전화가 오면 감사하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단지 익숙해진 것뿐이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라. 당신은 나를 이해해야 해. 당신은 내 말을 들어줘야 해.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평생을 살아도 진짜 친구는 한두 명이면 많다.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다. 외로워서 만나는 사람, 시간 때우려고 만나는 사람. 그러니 모든 친구에게 기대하지 마라. 한두 명의 진짜 친구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면 된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다. 수십 명의 가벼운 친구보다 혼자 있어도 편한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 삼부 고독은 벌이 아니라 능력이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대부분의 60대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 생각이 많아진다. 우울해진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른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지금 달랐을 텐데.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려 하고 TV를 켜고 휴대폰을 붙잡고 있다. 뭐라도 하려고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결핍이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는 상태.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는 상태. 그래서 괴롭다. 가슴이 텅 빈 것 같다. 누군가 나를 찾아줬으면, 전화라도 왔으면, 같이 있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이다. 스스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고 그 시간을 즐기는 상태.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상태.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 이것은 능력이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한 친구도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겼다. 저 사람은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늙어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할까.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을 즐겼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가? 상대방을 신경 써야 한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한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한다. 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점심을 먹으려 해도 뭐 먹을까? 상의해야 한다. 영화를 보려 해도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야 한다. 집에 있고 싶어도 나가서 뭐라도 하자는 말에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관계는 항상 타협을 요구한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산책을 하든 낮잠을 자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든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고독의 힘이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운데 어떻게 혼자 있어요? 나도 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정도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있었다.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있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다. 모임에 나갔다. 동창회에 갔다. 친목회에 갔다. 쉴 새 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정작 나 자신과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을 때 당황했을 것이다. 이제 뭘 하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그래서 다시 사람을 찾았을 것이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하지만 60대는 달라야 한다. 60대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생각이 많아질 것이다. 과거가 떠오를 것이다. 후회가 밀려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좋아진다. 산책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이 좋아진다. 책을 읽다가 잠드는 시간이 좋아진다. 누군가와 만나는 것이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진다. 만나면 뭐 하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또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 아닌가? 그때 당신은 알게 된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더 이상 타인에게 맞추느라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사회는 당신에게 활발하게 지내라,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외롭게 지내지 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젊은이들의 기준이다. 60대의 기준은 다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다. 혼자 영화를 봐도 괜찮다. 혼자 여행을 가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왜 혼자 다녀? 친구는 없어? 외롭지 않아? 그런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다. 그냥 웃으면 된다. 그들은 모른다. 고독의 가치를. 고독한 사람은 강하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떠나도 괜찮다. 누군가가 실망시켜도 괜찮다. 왜?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사부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 이제 당신은 60대다. 70대가 될 수도 있고 이미 70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단지 사실일 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다. 건강, 직장, 소득, 사회적 지위,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까지. 머리카락도 빠지고 주름도 늘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자유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버려야 할 것들로부터의 자유다. 첫째, 인정 욕구를 버려라. 당신은 평생 인정받기 위해 살았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우리 아들 잘했네. 우리 딸 기특하네. 그 말을 듣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착하게 행동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자네 참 능력 있어. 자네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그 말을 듣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살아. 그 말을 듣기 위해 돈을 벌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자식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을 듣기 위해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었다.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훌륭하네. 그렇게 보이기 위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려고 했다. 이렇게 평생을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다. 그런데 60대가 된 지금 무엇이 남았는가? 부모는 돌아가셨다. 상사도 없다. 퇴직했으니까. 배우자는 더 이상 당신을 칭찬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여긴다. 자식도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당신을 모른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무도 관심 없다. 그래서 당신은 상처받는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책임을 다했고, 충분히 희생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당신 것이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노예가 된다.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60대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식이 당신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든, 말든, 친구들이 당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든 말든, 이웃이 당신을 존경하든 말든, 그것이 당신의 삶의 질을 바꾸는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하는가? 나는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가?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비교를 버려라. 당신은 아직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가? 동창회에 가면 어떤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비교한다. 저 친구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대. 저 친구는 자식이 의사래. 저 친구는 건강해 보이네.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저 친구는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지?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갔어. 나 요즘 등산 다녀. 건강해졌어. 우리 연금이 괜찮아서 여행 다니기 좋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어떤가? 씁쓸하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비교는 불행의 씨알이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있다. 더 건강한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당신은 절대 그들처럼 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행복한지 당신은 모른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 자식이 잘 됐어도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다. 건강해 보여도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있다. 부부 사이가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이 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표면일 뿐이다. 그 안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한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 연봉이 얼마래. 듣고 있으면 부럽다. 나는 뭐지? 우리 애는 왜 이렇지? 하지만 당신은 모른다. 그 친구의 아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가족과 시간도 못 보내는지, 승진 경쟁에 지쳐 있는지. 다른 친구는 건강 자랑을 한다. 나 요즘 매일 운동해. 몸이 좋아졌어.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하지만 당신은 모른다. 그 친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건강이 나빠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사가 운동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일부일 뿐이다.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라.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이다. 누구와도 같을 수 없고 같을 필요도 없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뭘 가졌든,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 그것은 그들의 삶이다.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평가해야 한다. 나는 만족하는가? 나는 평화로운가?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셋째, 쓸모 증명, 강박을 버려라.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은 독립하고, 사회는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월급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 누가 나를 찾지도 않는다. 전화도 안 온다. 이메일도 안 온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괴롭다. 그래서 당신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봉사활동을 한다. 취미 생활을 시작한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동호회에 가입한다. 자식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본다. 왜?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왜 쓸모가 있어야 하는가? 당신은 도구가 아니다. 기계가 아니다. 당신은 인간이다. 인간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다.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 존재 자체에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이다. 충분히 일했기 때문이다. 충분히 기여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생 일했다. 30년, 40년, 어쩌면 50년을 일했다. 가족을 먹여 살렸다. 자식을 키웠다. 세금을 냈다. 사회에 기여했다. 이제 당신은 쉬어도 된다. 그런데 왜 아직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아직도 쓸모를 증명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젊은 시절의 습관이다. 젊었을 때는 쉬면 불안했다. 나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 나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하지만 60대는 다르다. 이제 당신은 쉬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물론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취미 생활을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다.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가? 전자라면 그만둬라. 후자라면 계속해도 된다. 쓸모를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쓸모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넷째, 타인의 시선을 버려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이 들어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날 불쌍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늙었네 하면 어떡하지?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가? 외출할 때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가? 거울을 여러 번 보는가?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릴까? 너무 늙어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을 만날 때 긴장하는가?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보일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것은 가장 무의미한 걱정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바쁘다. 자기 문제로 바쁘다. 자기 걱정으로 바쁘다. 당신이 무엇을 입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설령 그들이 당신을 판단한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가? 아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다. 당신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편한 옷을 입고 나갔다. 운동화에 편한 바지. 누군가 당신을 보고 생각한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입었지?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당신이 혼자 밥을 먹는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생각한다. 저 사람 친구도 없나 봐. 불쌍하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가?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밥을 먹고 있을 뿐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특권이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상사의 평가, 동료의 인식, 사회의 평판. 그것이 승진에, 연봉에,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60대는 더 이상 승진도 없고, 연봉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도 된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입고 싶은 옷을 입어라.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가고 싶은 곳에 가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그들의 의견은 그들의 것일 뿐이다.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60대에게 보내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들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아니, 적어도 당신의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60대의 삶은 젊은이들의 삶과 다르다. 더 이상 꿈을 꿀 나이가 아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룰 시간도 많지 않다. 몸은 아프고 사람은 떠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한 상태,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80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실망할 일도 적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적을수록 상처받을 일도 적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이 적을수록 고통도 적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쓸모 증명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이다.
고독하지만 자유로운 나, 쓸쓸하지만 평온한 나,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고통받았고, 충분히 버텼다. 이제 당신은 쉬어도 된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고통이 조금씩 줄어드는 삶을 살아가라. 기대를 낮추고 욕망을 줄이고 관계의 거리를 두고 고독을 즐기는 삶. 그것이 60대를, 70대를, 80대를 편안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 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것을 믿었고, 이렇게 살았고, 이것으로 충분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아도 된다. 고통이 줄어드는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견딜 만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도 큰 고통 없이 지나갔다고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더 이상 큰 행복을 기대하지 마라. 그냥 고통이 적은 하루하루, 그것이면 된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정직한 조언이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